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은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중간 선거는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란 이슈가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는 좀 약간 부담으로 그렇죠. 작용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대북주 테마가 맞아요. 굉장히 갑자기 아침에 큰 상승을 상한가 엄청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왜 그거 너는 매매 못하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진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자체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약간 뭐 북한과 아니면 우리나라에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 근데 나쁜 겁니다. 예, 그래서 왜 나쁜 거냐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대미 투자를 지원을 조금 시킨 부분이 있고 근데 사실 호남 투자는 또 발표를 했잖아요. 거의 뭐 1,000조 원이 뭐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호남 투자를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너희 왜 우리랑 먼저 투자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호남 투자를 발표해? 너희도 돈 많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호남 투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호남 투자는 지금 좀 이르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먼저 투자를 하는 걸 보여주고 나서 호남 투자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먼저 호남 투자부터 또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사실 지금 조금 약간 눈 밖에 나올 수 있는 상황, 약간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좀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는 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나 방위비, 한미훈련 카드로 지금 정치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러다 말 수도 있겠지만 네, 하지만 또 결정적일 때 또 한번 나오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장에 또 상승했다가 또 오후장에는 또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리스크로서는 인지하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분명히 풀린다라고 하면은 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언제 어떻게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뭐 제가 이제 7월 28일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코스피였죠. 예,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뭐 약간 살짝 무슨 만수르존이나 아니면은 이제 6,000포인트 반등 시에 이게 다음 페이지로 보시게 되면은 6,000포인트 반등 시에는 1차적으로는 7,300 그리고 2차적으로는 8,100 그리고 5,500포인트 반등 시에는 1차적으로는 7,000포인트 그리고 2차적으로는 8,000포인트인데 그때 당시에 5,200에서 5,300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면 5,500으로 보고 1차 목표 주가를 7,000포인트로 보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나서 2차는 8,000포인트인데 사실 이제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저점이 125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거 치고 180만 원까지 온 거면 상당히 많이 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9만 원에서 지금 한 7, 8만 원까지 올라왔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일부 정도는 이제 현금화 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단기 저항은 그때 당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5,500포인트 시에는 이제 한 6,400, 500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6,400에서 6,600을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6,400이었죠. 6,600. 네, 여기였고 단기적으로 저항 받았었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7,000포인트가 왔는데 근데 8,000포인트까지도 저는 기대를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8,000포인트를 가면은 그때는 진짜로 좀 약간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엄청난 큰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었다가 이제 다시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 붙어도 될 것 같지만 일단은 만약에라도 7,000이나 아니면 7,000대에서 7,500이 그러면은 여기 고가와 여기 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되돌림이 한 절반이거든요. 50%거든요. 여기 한 60%고요. 8,000포인트가요. 그래서 절반 50%에서 60% 정도에서는 이제 분할로는 정리하는 게 조금은 내가 만약에 이런 데서 잘 샀다라고 하면요. 네, 이런 데서 잘 샀다라고 하면은 분할로 정리하는 게 그 다음에 새로운 다시 포지션을 또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9,300까지 갔을 때 그런 도파민이나 아니면 그런 수익에 대한 어떤 기대치만큼은 잘 안 나왔겠지만 사실 굉장히 좀 평온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평온하냐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6월달 이렇게 젠스랑 방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한 6월달 중순 그리고 7월달 그리고 8월달 중순까지 왔잖아요.
그 사이에 주도주,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준 주도주가 없었어요. 주도 섹터, 주도 테마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많이 온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막 뜨겁다라는 생각을 못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지수를 이끌어주는 게 예전에 이제 삼전 닉스나 아니면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주도주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약간 더딘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은 아예 끝난 거냐라고 하면은 아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월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23만 원, 24만 원을 만약에 특별하게 이탈하지 않는다, 월봉상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시 상방으로 다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 구간에 너무 조정을 좀 깊게 받은 것이 좀 탈이었는지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서는 그래도 여기 빨간 선만 잘 지지해주면은 23, 24만 원만 지지해주면은 여기서 좀 왔다 갔다 매물 소화만 잘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방은 또 가능한 시점이 올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다 빼고 또 가다 빼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장기 추세는 여전히 저는 좀 상방에 좀 가깝다. 그리고 단기 추세는 지난주에는 하방이었지만 지금은 약간 박스권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관점.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좀 어떻게 보면은 2025년도 상반기부터 2,400포인트에서 이제 9,300까지 올라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격 조정을 처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상승하긴 했잖아요. 주식을 안 하던 분들도 주식을 많이 하는 상황이 펼쳐졌었고, 저도 이제 막 카페나 아니면은 막 그런 데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 열풍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또 그러지 않는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좀 예전에는 기간 조정을 끝났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매물 소화가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매물 소화가 이제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상방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000이나 뭐 7,500 정도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9,000이나 뭐 10,000포인트를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너의 말이 틀린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9,000이나 10,000포인트를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당연히 매매를 안 할까요, 여러분들? 네, 당연히 그런 상황은 저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든 저는 좀 유연한 사고방식이 지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9,000에서 10,000포인트를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약간 의외성이나 아니면 어떤 신선한 이슈나 재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그게 없을 때는 이제 상방이 좀 닫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9,000이나 10,000 이상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가겠지만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조금 버겁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그러면 너는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하냐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중국에 내일 되면은 또 로봇 관련주 대장주가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도 괜찮은데 너무 일정이 거의 다 와가니까 그거는 좀 안 볼 것 같고, 한 10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엔트로픽 IPO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봤을 때는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이제 대장격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주 환원 여력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 수 있을까라고 보니까 SK텔레콤이 눈에 띄긴 해요. 그래서 엔트로픽을 한 386만 주를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IPO 시 지금 현재 가치로는 한 3조 5천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엔트로픽이 만약에 2조 달러에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그거의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장부 가치가 한 7조 원 정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좋은 게, 스페이스 X가 이제 이번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스페이스 X가 상장한다라고 했을 때 올해 상반기에 좀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인 뭐 미래에셋 관련주들 아니면은 뭐 아주 IB 아니면은 또 그런 우주 관련주들,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엔트로픽 관련주는 지금 SK텔레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 2달 정도,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 여기서 관련주로 만약에 묶여가지고 거래대금이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일봉상 1조 원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날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스타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인지한 상태로 약간 일정 관점에서 보셔도 괜찮고, IPO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분을 아직 뭐 현금화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현금화한다라고 했을 때
배당이나 자사주 이런 주주 환원 재원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거는 또 시장에서 또 관심을 보일 때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트로픽 그 SK텔레콤의 월봉을 보면은 사실 이때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9년도, 2000년도입니다. 근데 99년도 고점을 최근에 한 3개월 전에 뚫어줬죠. 3개월 전에 뚫어주고 한번 14만원까지 슈팅 나오고 다시 여기 상단을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좀 확실하게 좀 약간 소화하면서 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신고가랑 그렇게 머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또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뭐 이런 데서는 지지를 받아왔었고 이런 데서는 이제 저항을 받았었죠. 저항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흐름이 다시 한번 돌파하고 지지받고 슈팅 나와주고 오늘 장 초반에도 좀 슈팅이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12만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뭐 만약에라도 뭔가 좀 새로운 재료나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또 뭐 매매할 게 딱히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니아 테라피틱스라는 종목이 그래도 움직였었죠. 네, 신규주인데 근데 왜 신규주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오늘 뭐 저도 계속해서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뭐 이런 데에서 좀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여기서 뭐 가서 14%도 상승하고 이런 데서도 좀 잡아드리려고 노력했고 이런 데도. 근데 왜 신규주가 강하냐? 사실 신규주밖에 볼 게 없었어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오늘 한 45%까지 상승했었잖아요. 왜 얘만 움직였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오늘 지수랑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인제니아 테라피틱스 3분봉이랑 그 다음에 코스피 3분봉 아마 얘가 지금 시간에서도 상한가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또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종가 베팅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보시면은 코스피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얘 또 내려가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얘가 또 내리는데 여기서 또 살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디커플링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내려가니까 신규주 얘는 또 반대로 움직이네 하면서 여기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내일 시장이 또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또 여기 안에서도 기회가 좀 생길 거라 보고 있어서 인제니아 테라피틱스나 아니면은 그래도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나는 한번 매매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전사말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